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프로컨설팅 그룹의 권민재입니다. 요번 교육은요, 제가 자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 잘 봐주세요. 이거 제가 앉아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일단 리퍼럴 마케팅, 일단 저희가 T1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T2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보시면요. 일단 나이스차트에는 30명의 멤버가 있고요. BNI 코리아에는 35개의 챕터, 그리고 1210명의 멤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BNI에 가입을 하면은 대부분 생각이 이제 딱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빠지겠지? 네, 매출도 쑥쑥 올라갈 거고, 많이 바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있으면 바빠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바빠지는 이유는요. 출석도 잘 지켜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고, 원투원도 해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되고, 비트도 해야 되고, 또 의장단, 멤버십위원회, LP는 그 챕터를 위해서, 또 멤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본업보다 더 많은 거를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더 많은 거를 기여를 해야, 예, 바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와 같은 이런 바빠짐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는 사전적인 의미가 믿고 의지함인데 믿고 의지하는 사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소개도 생겨납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쌓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 BNI 나이스챕터에서는 출석을 통해서 원투원을 통해서 작게는 나이스챕터 멤버이기 때문에 BNI 멤버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멤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 리퍼럴을 해야지 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에서 보면은요 48회였나? 거기 딸 가진 부모에게 배우는 리퍼럴 잘하는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딸 가진 아빠인데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선 그 남자를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퍼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석을 엄격한 출석 규정에 따라서 출석을 하고 그리고 원투원을 하면서 상대를 알게 되고 그 작은 것부터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작지만은 하나하나 노력에 의해서 쌓이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퍼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건강한 리퍼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T1의 T1은 멤버 간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가 T1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T1은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진행하는 T1.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리퍼럴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표할 때 부끄러워서 이번 주 저희 기간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일부러 돈을 쓰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오늘 발표하기 부끄러워서 바로 이렇게 하나 구매하고서 발표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형식적인 T1을 받은 사람도 불편할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그냥 이번 주에 발표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런 T1보다는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T1을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뢰가 되는 T2는 멤버가 멤버에게 제3자를 소개해주는 경우입니다. 소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내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얘기할 때에는 그만큼 제가 신뢰를 갖고선 바탕이 돼야 이분을 소개를 하고 두 분이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었을 때에 저한테 더 큰 시너지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개팅도 잘못하면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소개를 잘못하면은 욕 먹는 게 소개예요. 그것도 팟캐스트 들으면 나오는데 뭐 잘하면은 뭐가 그렇고 뺨이 섰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아무튼 빰 먹는 게 소개예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요. 멤버로 활동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가 쌓이면 이상하게 그분과 함께하지 않아도 생각나게 되고 제가 다른 누군가와 미팅을 하다가도 그 업종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분이 딱 떠오르게 돼요. 저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요. T3는 올바른 소개로 만족도가 높아서 소개받은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신뢰가 신뢰를 낳아서 나도 모르게 제가 원래 처음에 소개한 사람이지만은 저도 모르게 다른
제 소개한 분과 또 다른 분이 또 진행하고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또 소개해서 진행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올바른 소개로 BNI와 상관없이 소개가 소개를 나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는 소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신다면 저는 간단하게 하세요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소개를 하겠다고 떠오른 분이라면 신뢰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정은희 대표님을 여기 우리 위클리 할 때 물론 지금 현재 매장은 위례에 있지만은 전국구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취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살짝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청담동에 있는 사무실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했는데 그 물건을 찾아주신 게 한 10대 개를 찾아서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에 맞게끔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 우리 대표님한테 더 많은 또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 있는 허버를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 대표님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미팅을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대표님 요즘에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공장을 찾고 있대요. 제조 공장을. 제조 공장이요? 공장도 혹시나 가능하신가? 해서 바로 전화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가능하다. 특히나 또 미래 근처에 찾고 있다면 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가 되게 까다로운 게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조리가 다 가능한 그런 공장을 찾고 계셨었어요. 되게 어려운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하고서 일주일 만에였나? 계약까지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통화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거기 이제 여자분 사모님이 대표라서 사모님하고 얘기했었는데 남편분도 또 다른 부동산 통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를 정원희 대표님께서 찾아주셔서 바로 계약까지 진행이 된 사례였고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했느냐, 딱 미팅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대표님하고 연락처만 교환해드리고 저는 손을 놨어요. 그러고 나서 잘 진행되세요? 라고 확인만 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능력치는 소개받은 분의 능력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호준 대표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최호준 대표님 우리 나이세터에 가입하셨을 때 원투원을 진행했었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느낌도 좋았고 그랬죠. 그리고 위클리 때에 전 수입 차종을 취급한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하고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이 BMW를 매장에 가서 견적도 알아보고 시승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저하고 얘기하다가 사살려고?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수입차이기 때문에 최우준 대표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우리 딜러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견적만 받아봐봐. 거기하고 지금 받은 거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괜찮으면은 여기다 무조건 진행하자 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저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전화도 연락처만 넘겨드리고선 그 이후에는 우리 최우준 대표님이 만나서 미팅하시고 견적서 보내주시고 그 시간을 할애하시고 나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소개를 하겠다라고 막 찾아다니진 않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 업종이 떠오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소개할 때 소개하는 분을 소개를 해요. 사람을. 저도 그분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저도 최우준 대표님이나 정은희 대표님한테 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을 소개한 거거든요. 가격도 모르고 서비스 내용도 모르지만은 상담은 어쨌든 저보다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상담을 해서 그 영향치를 발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멤버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돼요. 저한테는. 왜? 저는 누군가가 제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을 물어보거나 요청해도 저는 나이스터의 멤버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어디 가든 간에 제가 얄팍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투원 때문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두렵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노무에 대한 걸 물어보든 세무에 대한 걸 물어보든 전문적인 걸 물어봐도 제가 얄팍하게는 알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더 깊은 거는 제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하고 상담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히 내 매출보다 서로의 신뢰를 만들면 그 신뢰가 나에게 더 큰 매출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기버스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분이 꼭 신경 써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소개를 받으면 받은 즉시 응대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꼭 늦어도 당일 퇴근 전에는 꼭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스케줄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개받고 진행되는 상황을 소개자에게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말씀해 주시면은 소개한 사람도 소개를 하면은요, 정말 믿고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소개받은 것이 잘 되어서 매출로 이어졌다면은 꼭 감사장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장을 쓰셨다면은, 작성했다면은 앱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앱에서 작성한 거에서 눈 그림 누르면 나오거든요. 얼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꼭 소개한 멤버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소개받은 분께서는 만족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 아까 말씀드린 T3인데요. T3가 나왔다면 T3 역시도 원래 처음에 소개했던 분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 감사장을 꼭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매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작성해서 T3가 일어났다면 꼭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